자, 그렇다면요, 현재 이 장생포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석유에서 섬유까지. 저희가 제조 능력이 올라가니까 저희 선대 회장님께서 독자 모델을 직접 개발해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조선업의 명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 1세대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현대중공업이 생기기 전과 현대중공업이 생긴 1972년도 이후로 세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중소조선소 정도만 있었습니다. 최대 선박 크기가 한 18,000톤 정도 되는 크기 선박을 짓던 나라에서 26만 톤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면 사이즈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와. 그래서 그 당시에 다들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수주를 해서 조선소를 지으면서 선박을 건조하는 세계 최초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런 역사가 있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수주하고 조선소를 지은 거예요? 네. 말이 됩니까? 아니, 조선소가 있어야 수주하지.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영국으로 이탈리아로 다니면서 네가 배를 계약을 해주면은 영국에 가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조선소가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5만 톤 정도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지어서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실천을 하신 분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거는 꿈이 아니라 그냥 망상 같은 그런 느낌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실걸요. 그 당시에 입사했던 사람들 배를 전혀 보지도 못했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니, 물 위에 뜨기는 할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진짜 물이 뜰까? 이제 도전이죠. 안 해봤던 일을 계속 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고 명 회장님은 해봐. 하려고 하면 다 방법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일본 조선소는 정체를 할 때에 대한민국 현대중공업은 계속 새로운 선박을 세계 1위를 하게 되었고, 물론 선박만 만든 것이 아니고 선박은 사실은 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특히 추진력을 내는 대형 메인 엔진, 발전기 엔진, 또 엔진이 있으니까 프로펠러 돌리기 위해서 축, 샤프트 이만합니다. 전부 다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선박만 세계 1위가 아니고 대형 엔진도 세계 1위고 중형 발전기도 세계 1위고 축, 프로펠러 전부 다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세계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종합 조선소이죠. 초창기만 해도 선박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 보면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중국같이 저렇게 거대한 물결이 밀려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부가 기술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킨다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선박이 지금까지 한 2,400여 척, 13억 톤의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97%가 수출입니다. 52개국에 한 320여 개의 선주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2,300여 척을 인도를 했죠. 상상 그 이상이네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울산이 아닐까. 근데 듣고 있으면 가슴이 이렇게 뿌듯합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는요 1963년 30만 달러의 수출액이 계속 늘면서요 2011년 732억 달러를 정점으로 2021년 현재는요 47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의 23%, 조선해양 산업의 33%, 석유화학 산업의 29%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대 주력 산업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 성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1962년 20여만 명이요 최근은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주력 산업 기념일이 있어요. 그 기념일의 이름과 날짜를 아실까요? 울산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자, 그럼 한번 정답 알려주시죠. 울산 화학의 날, 울산 자동차의 날, 울산 조선해양의 날입니다. 뒤에 등 뒤에 한 명씩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지금 혹시 날짜는? 3월
3월 22일, 5월 12일, 6월 28일입니다. 자, 이렇게요 지역 이름에 주력 산업이 딱 붙으면서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이전에요 울산 공업 축제는요 1967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 시민의 결속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1회 울산 공업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업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 확산되면서 1991년부터는 공업의 어떤 이미지를 다 떼어버리고 처용 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이 팔도에서 울산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이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요 새로운 울산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고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한 울산에서 이 산업단지 혁신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예,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1962년부터 기업체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구조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 역사 탐방 이번엔 울산을 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자기 어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입사할 때 현대중업 정문을 들어서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년퇴직하고 4년이 지났는데 늘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을 준 곳이 울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SK에너지. 이 처음에 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약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멋지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SK이노베이션은 당시에 공업센터 지정 기공식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공식 하는 날 이제 선언문이 있었는데 저 굴뚝에 검은 연기가 휘날릴 때 우리나라의 경제는 살아나고 대한민국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굴뚝에 검은 연기라면은 절단 납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에 6,000대 정도의 차를 생산을 합니다. 200여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해서 친환경차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2위로 판매량을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또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루는 어떤 업적이나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울산. 조그만 그런 어촌에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 거듭난 울산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요, 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 땀 흘렸던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울산 시민의 그 열정과 헌신 덕분일 것입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있는 것, 진짜 여기 이 주인공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벅찬 그런 느낌이 그냥 밀려옵니다. 탐방은요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